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국민 상식을 나침반으로.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입니다. 이제 전자를 전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도 수락을 했죠. 그리고 바로 이임식이 있었고 윤 대통령도 즉각 재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이 확정이 됐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상식을 나침반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행에 대해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조선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50세 한동훈의 보수 미래 바뀌었다. 50세 보수 미래. 네, 젊은 보수의 미래라는 점이 딱 눈에 들어오죠. 그럼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는 어떻게 제목을 뽑았겠느냐. 윤심 한동훈의 총선 맡긴 여당이다. 윤심이 부각이 됐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서로 다른 제목의 오늘의 주간 기사를 같이 보여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촘촘하게 좀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자영업 187만 명에 평균 85만 원 이자 환급입니다. 네, 지금 연 4% 이상 금리로 이자를 내고 있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대상이 연 4% 이상 이미 이 이자를 내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 평균적으로 따지면 85만 원 정도씩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은행권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상당히 좀 있었죠. 근데 이런 비판 속에 어제 은행연합회가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한 2조 원이 넘는 정도의 어떤 민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자를 환급한다는 거, 결국 캐시백, 현금으로 다시 돌려준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자 부담에 허덕인 요즘 소상공인분들한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간병지옥 탈출하게 요양병원 간병비도 건보 적용. 네, 집 안에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체감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병비도 건강보험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실 요즘 간병비가 적게는 하루 10만 원이고요. 많게는 20만 원까지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상당한데 여기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좀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거에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굉장히 이 지원받는 부분이 큰 부분이기도 한데 문제는 건보 지원을 하게 되면 재원도 만만치 않게 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이 좀 촘촘하게 잘 짜여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봅니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주택 연한만 채우면 재건축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택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 얼마나 노후화가 됐는지 여부를 따졌었죠. 그런데 이제 연한 이 몇 년, 지은 지 몇 년이 됐다 그러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겁니다. 요 밑에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윤 대통령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길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이 아니라 노후로 바꿔야 된다라고 윤 대통령 어제 이 중랑구에 이 주민들을 간담회를 하면서 직접 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재건축의 기준이 바뀌면서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일까요? 네, 이거 수묵화 같기도 하고요. 언뜻 보면 나뭇가지를 찍어서 거꾸로 올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모습, 하늘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입니다. 네, 아니 바다가 이렇다고? 너무 추워서 바다가 다 쩍쩍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인천 동막 해변을 위에서 찍은 이 모습인 건데요. 너무 춥다 보니까
얼음이다 이렇게 얼었죠. 바다가 얼만큼, 소금물이 얼만큼 굉장히 추운 오늘도 역시 북극 추위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체감 온도가 영하 25도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 출근길 잘 챙겨 입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금요일 또 마무리 비타민 E 먹고 가야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수도권 직장인 절반 8시 전에 집을 나선다. 평균 1시간 23분 길에 버린다라는 기사입니다. 통계청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출근, 퇴근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8시 전에 일단 집을 나서고요. 그리고 오고 가고 출근, 퇴근하는 시간을 합쳐보니까 1시간이 넘더라라는 건데요. 여길 좀 볼까요? 수도권 통계 출근 시간대 분포 일단 오전 7시 이전도 상당히 많고요. 7시에서 8시 사이가 2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 일찍 나가는 것보다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출근하는데 뭐 한 30에서 한 크긴 70분까지도 30분에서 40분 정도 가까이 합치면 한 80분 가까이 든다라는 건데 수도권이 빨간색이죠. 왜? 가장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수도권 출근에 40분, 퇴근에 40분.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80분이 넘게 들더라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지금 오며 가며 시간이 많이 든다라는 건데 이게 남성, 여성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회사 멀고 야근 잦은 아빠. 가깝지만 육아에 발목 낀 엄마. 네. 보통 맞벌이인 집들은 네, 맞벌이 혹은 뭐 아빠가 혼자 본다고 해도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데에 좀 집중해서 집 거실을 좀 정하고요. 아빠 회사는 좀 멀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집을 정하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벌이인 경우엔 더더욱 엄마 회사 근처로 하고 엄마가 빨리 퇴근해서 애를 좀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집을 좀 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근 시간에도 그게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남자는 평균 75.6분이 들었고요. 여자는 67.9분이 들더라라는 게 통계로도 잡혔습니다. 근데 이게 출퇴근 통근 시간 그래 뭐 그럴 수 있기 참 그렇네 몰랐던 얘기네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비타민 E야 이게 경제도 아닌데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통근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근 기회비용 분석에 따르면 출근 시간 1분 늘어날 때마다 한 달에 7만 원씩 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왔다 갔다 80분이면 얼마인지 감 잡으시죠? 그러면 출근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낫는 거네. 출근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엄한 결론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비타민 E로 이 소식을 좀 준비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E 말고 종합 비타민도 하나 꿀꺽 드셔야 합니다.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